자, 태영호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납니다. 강남 갑이었잖아요. 예. 지역구가. 그런데 이번에 구로 을로 갔잖아요. 예, 지역구 옮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예. 지난해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네. 지난해 말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예.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번 22대 총선을 이기려면 예. 중진들과 네. 또 인지도에 있는 의원들이 좀 험지에 나가달라. 네네. 그래서 험지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그때 호소했는데 당에서 거기에 대한 좀 호응도가 적었죠. 그래서 좀 그랬어요. 네. 근데 부산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험지에 나가겠다고 출마했고 그때에서 수도권에서는 제가 네네. 제일 먼저 나도 선당 후사에 그런 배기 정권하겠다. 그래서 험지 출마를 그때 했거든요. 했는데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험지로 정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주마다 여기도 험지다, 저기도 험지다라고 했는데 제가 구로울을 네. 제가 택한 이유는 네네. 구로울이 지난 20년 동안 2004년부터 저희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무주공산과 같은 이런 지역이죠. 예. 그리고 그 지역 자체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그런 주역입니다. 거기에 구로공단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요. 네. 여기가 과연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인 그런 구로공단이 있던 데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정말 구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을 정말 몰표를 줘서 네. 계속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로 보냈지만은 별로 해놓은 거이 없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저 같은 사람이 좀 거기에 가서 네. 좀 한번 구로를 바꿔보자 예. 이런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일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 일할 게도 너무 많고 아하, 예. 그래서 제 적성에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로을 지역 주민들 예.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예. 분들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심철도 지하화 예. 이런 문제도 이제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수원에 가서 반드시 이게 도시광역철도 서울 수도권에서 지하화한다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네네. 그 지하화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리역에 와서 네. 그 지하화된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은 전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기본이 아닙니까? 네네.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청년용 행복주택을 이 철도 지하화한 그 땅에 우선적으로 지켰다. 이런 공약도 지금 내놓고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구로 바닥 민심은 네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구로에서 11년 만에 구청장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절호의 기회 한글 기회를 놓지 말자.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문현일 구청장 이 세 파트가 바로 다 국민의힘일 때 네, 입법부에까지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을 보내면 구로를 바꿀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지금 점차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로를 한번 변화시켜 보자. 예.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예, 또 그렇습니다. 의지가 지금 모이고 예. 있다. 예. 여기 댓글에는 이제 우리 태용호 후보 나오시자마자 예.
그 사모님 책 런던에서 온 북한 여성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네. 이자 제가 방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네네. 디지털 단지역에서 6시 반부터 네. 8시 반까지 지하철 인사, 출근길 인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저희 집사람을 알아보고 TV에서 봤다. 또 저희 집사람이 쓴 책 예.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아주 저 잘 읽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네. 아주 원래 선거는 이제 후보가 49, 후보 네. 부인이 51이래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이제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예. 지난번 선거 때도 했지만은 예. 이 구로울 지역을 옮겨와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인사 다니는데 네네. 선거라는 걸 모르던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아침마다 남편 따라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후보 아내입니다라고 또 명함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네. 별거 다 해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잘하실 것 같으네요. 네. 근데 그 구로울 그 지역이 그 윤건영이라는 자가 네. 현역이죠. 그렇죠. 이번에 공천 확정됐던데. 확정됐죠.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비명계 네. 다 지금 공천 못 받고 특히 친문계도 공천 못 받고 있는데 네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수 네네. 후보로 우선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자가 그 국정상황실장인가를 문재인 밑에서 그렇죠. 할 때 4.27 판문점선언 그때 문재인이의 친서인가 뭔가를 가방에 들고 가서 직접 김정은이한테 전해줬던 바로 그자 아닌가요? 그때 네. 3월 달에 예. 그때 당 정의용 네.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을 방문할 네. 때 같이 갔고 네.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북한을 제일 많이 방문한 네. 그런 이제 인사들 중에 그 한 명이고 네. 그때 당시 뭐 나들 언론에서 제목들 나오는 거 보면 판문점에 가면 만나는 문재인의 남자 뭐 윤건영 이렇게 이제 제목도 나오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영호 후보가 이제 외교관이시니까 그런 네.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잘 아실 텐데 네. 이를테면은 뭐 장관급이다, 뭐 부총리급이다 같이 가도 네. 핵심은 이 가방 들고 메시지 전해주는 자가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면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핵심 중에 핵심 실체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죠.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네. 전반기에 저도 외교활동이에요. 통일외교안보 외통에 있었고 예. 윤건영 의원도 외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와 윤건영 의원이 엄청 그 외통에서 부딪혔거든요. 부딪혔구나. 예. 그리고 그 외통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네, 그때 청문회 때 제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주체상 전향했느냐라고 그때도 제일 앞장서 저를 비판한 것이 윤건영이에요. 윤건영 지금 그 의원인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권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접근법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뭔가면 국민들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우지가 분명히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떠나는 날까지 그랬죠. 그렇게 예. 이야기했고 또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전 세계 순방할 때마다 이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제 풀어주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 할 때 비핵화 네.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와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하면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0%는 없습니다. 그 후보님, 예. 이 문재인이나 예. 이런 그 종북 주사파 이자들 있잖아요. 예. 이것들 자기들 이자들까지도 속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많이 알면서도 저는 빤히 알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는가? 네. 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네네.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으면요. 네. 모든 정보 자료를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만약 그걸 믿었다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원이 허위 거짓 정보를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아하, 예.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우리 국정원이 단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야 이거 비핵화 우지가 있다. 비핵화한다고 밀어붙이자. 이렇게 저는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하, 예. 문제는 뭐냐면 네네. 자 이제 와서 이게 명명백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 한 번이라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 네. 모르고 김정은이가
판문점에까지 나와서 비핵화하게 한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속은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안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로 그래도 정권을 쥐었던 그런 대통령이고 거기 같이 했던 사람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이런 방구 그때 당시 그들이 했던 정책적 네. 그런 실수, 과거에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 오늘의 현 북한의 핵 고도화, 거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될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윤건영이다. 국정상할실장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우선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외통에서 제가 계속 비판했거든요. 예. 이해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비행장에 도착할 때예요. 네. 자, 평양 비행장에 도착할 때인데 평양 비행장에 이제 국기 개양대가 예. 두 개 있습니다. 네. 뭐 시진핑이 가든 뭐 쿠바 대통령이 가든 북한 인공기와 그 다음에 그 해당 방문한 나라 국가. 정상의 국기를 띄웁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비행장에 도착할 때 인공기만 띄웠어요. 어허. 인공기만 띄우게 한 겁니다. 그럼 제대로 했네. 그러면 문재인이 조국이 북한이면 인공기만 띄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예. 뭔가면 그때 선발대가 150명씩이나 갔어요. 네네. 당연히 가면 이걸 문제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남북 간에 1991년도에 뭐라고 합의했는가 하면 네. 남과 북은 통일로 가는 노상에서의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공동행사장에 상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지물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4.27 판문점 선언할 때 김정은이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우장대 행사도 하고 여러 행사만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태극기를 안 띄웠어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는 김정은이가 태극기 대신 인공기만 띄워놓고 했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우장대 또 사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을 어디서 네. 했느냐? 북한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했는데 그때 첫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북한의 조카 통일을 보여주는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고 거기 한반도가 있는 그 앞에서 첫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그 다음 날 뭐 북한 노동신문에 나갔거든요. 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비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거 정말 그때 뭐 저희가 놓쳤습니다. 의도적으로는 한 건 아닙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변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재인이가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꿈에 그리던 조국을 찾아갔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절에 연설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떳떳이 말아야 되는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니까 이게 국가 그러니까. 원수로서. 예. 그리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지 막 감명된다고. 네.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거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윤건영이 또 지금 그 귀순오브 강제 북송 사건이나 또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으로 지금 거기 안보실장 하던 자, 국정원장 하던 자, 그 이번에 저 전부 지금 인재 영입했거든요. 예.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 그 국정원 그 차장하던 박선원이 네. 아니 그분이 아니고 이번에 저 인재 영입 김준환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 밑에서는 이제 상황 보고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저 북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빼라고 이거 지시하고 그 지시했던 자 직접적인 그 당사자거든요. 그걸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인재 영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북 본색이지.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 전 세계가 이 탈북어민 2명 강제 북송은 인권 유린이고 인권 유린하고 전 세계가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거기에 직접 가담한 자들을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국민의 의사는 물론 국제 공동체의 의사도 고역하겠다. 노골적인 도전이죠. 그래요. 그 지금 이재명이가 야합
그 꼼수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 종북주사파들, 이 용공 그 혐의자들, 이자들이 지금 국회 배지 달고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아,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번 네. 이거 선거에 지금 그 원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준연동형제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말을 완전히 뒤집고 그래 말이에요. 뒤집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북 이거 지금 정당들 네. 그 후보들을 안정순위권에 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번에 경기 동부연합 그 대거 지금 진출합니다. 네. 그다음에 통진당의 저 후예인 지금 진보당, 네. 진보당도 이번에 지금 진출시키고 그런데 이런 정당들이 지금 내세우는 정책 강령이 뭡니까? 정책 강령이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이걸 정책적 강령으로 들고 있는 후보들을 지금 국회에 지금 입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21대 국회도 물론 여야 간에 치열하게 정쟁화돼서 아무런 민생 문제 해결 못 했는데 22대 때 가면 이건 더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 하면 제2야당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제2야당이 민주당 제1야당. 제1야당이죠. 예, 제1야당.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세 차례 집권했어요. 네. 세 번이나 집권. 이런 정당이 결국은 우리의 헌법 가치를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고 네. 이런 정당들과 손잡고 그 정당 후보들을 안정권에 진입시키고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울산에서는 진보당 후보를 내비해서 원래 민주당 거기에 현옥 의원 못 나오게 막겠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그 이상은인가 하는 친구는 지금 탈당했더라고. 탈당하고 지금 기자회견하고 예. 이거 정말 이번 지금까지 여태 이런 일은 있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태용 후보님, 예. 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 태용 후보한테 배신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대단했죠. 예. 예.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제가 지난번에 네. 저를 보고 제가 북한 인권재단 출범시키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부만 하고 법으로 채택한 인권재단도 출범시키지 않고 네. 북한 인권 문제만 하면 발목 잡고 입 닫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전체 세력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를 보고 국회 그 전이 민의 전당에서 저 쓰레기라고 막 고함 지르고 국회 전 국민이 다 보는 네. 그런 카메라가 돌아가는 예. 그런 데 대해서도 한 번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없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탈북한 건데 그런 우리 탈북민들, 우리 태용 후보뿐만 아니라 그런 탈북인들이 저 종북 주사파 저자들로부터 쓰레기다, 배신자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할 말을 이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아니라 김정은이와 북한 당국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 심정이 어떠세요? 제가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 천막 농성장에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셨죠. 찾아가서 제가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면 네. 예? 제1야당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출당시켜야 된다.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네. 눈을 꾹 감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 네네. 이거 이제는 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의 지역구에서 최근에 나온 다큐 김대경 감독이 만든 백년 전쟁, 건국전쟁, 그 건국전쟁 그것도 이제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적 이런 영화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오늘이 어떻게 이거 생겨났고 우리가 이 훌륭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앞으로 미래로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로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자주 갔던 곳입니다. 아, 구로울에. 예. 데모하러도 가고 노동 현장 너저가 세지요. 갔던 곳인데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국회의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년 동안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뺏기고 그 바람에 이 구로 지역이 특히 을 지역이 많이 이제 뒤처지는 정말 결과. 노화됐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디지털 단 지역에 가서 인사하면서 느낀 감정이 뭔가면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역으로 완전히 인파가 쏟아져 나옵니다. 디지털 단지역에서 그 주변에 이제 서울 디지털 단지에서 14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우리 저 성남 판교에 못지않은 그런 디지털 산업이 있는데 그 배후 지역 바로 길 건너 그 배후 지역에는 너무 주거 환경이 낙후하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먼 길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이걸 지금 전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산업화 시기 때 만들어 놓았던 그 벌집촌이라고 벌집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네 텃밭 표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막지 않았냐. 왜 이렇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가 하면요. 원래 그 지역 가리봉동 지역과 구로 3동 지역을 다 발전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그래서 뉴타운 지역으로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도시 재생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갑자기 주민의 동에 30%만 있으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안 해도 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대려가 하던 걸 멈춰 세웠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지속되고 있는 거죠. 한번 지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거기가 저 가리봉 오거리로 유명한데요. 그걸 맞습니다. 줄여서 가오리라 그러거든요. 가오리. 가리봉 오거리 가오리. 이 가오리 데모하러 갔던 옛날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태영호 후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말도 있어요. 문재인이가 윤건영의 복심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자가 아주 흉측하고 사악한 자인데 이자 윤건영을 잡기 위해서 지금 구로을 출마를 했습니다. 태영호 후보 제가 지역구 가서 다시 좀 깊은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구로을 주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결국 이렇게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막는 또 발목 잡는 이런 정치적 세력들은 퇴출시키고 이제는 고인물을 빼고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저 태영호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